안녕하세요. 카메라가 여전히 어색한 뮤트 에듀의 윤성입니다. 이번 영상은 영상 촬영 시 카메라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카메라가 트라이포드에 고정 시 영상 촬영에 있어서 팬, 틸트, 줌, 롤이 있습니다. 팬은 카메라 헤드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펜 레프트, 반대로 오른쪽은 펜 라이트입니다. A 지점과 B 지점, 가로선상에 위치한 두 개의 피사체를 연속적으로 보여주고자 할 때 펜을 사용하며 넓은 풍경이나 시선의 이동 및 방향의 이동 시에도 사용합니다. 틸트는 카메라 헤드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상하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카메라 헤드를 위로 향하면 틸트 업, 아래로 향하면 틸트 다운입니다. A 지점과 B 지점, 세로선상에 위치한 두 개의 피사체를 연속적으로 보여주고자 할 때 틸트를 사용하며 펜과 함께 틸트 역시 시선의 이동 및 방향의 이동 시에도 사용합니다. 줌은 카메라의 렌즈를 조작하여 촬영 범위를 좁게 또는 넓게 잡는 것을 말합니다. 카메라의 헤드의 움직임보다는 렌즈의 구경을 변화시켜 화면의 이동, 확장시키는 효과입니다. 줌의 장점은 렌즈의 구경을 변화시켜 먼 곳에 있는 피사체를 당기거나 미는 효과가 있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피사체를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롤이 있습니다. 롤은 카메라의 헤드가 Z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카메라의 Z축이 회전 시 보여지는 영상은 화면이 바퀴가 회전하듯이 돌아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영상 촬영 시 카메라가 직선상으로 움직일 때 표현이 되는 트럭, 달리, 페데스탈이 있습니다. 트럭은 카메라 헤드를 바라보는 직선의 방향으로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카메라를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트럭 레프트, 반대로 오른쪽은 트럭 라이트입니다. A 지점과 B 지점, 가로선상에 위치한 두 개의 피사체를 연속적으로 보여주고자 할 때 트럭을 사용하며 피사체가 이동 시 진행 방향과 같이 이동하면서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달리는 카메라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앞뒤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카메라가 앞으로 향하면 달리 인, 뒤로 향하면 달리 아웃입니다. A 지점과 B 지점, 원근상에 위치한 피사체를 연속적으로 보여주고자 할 때 달리를 사용하며 렌즈 화각의 변화 없이 카메라가 피사체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페데스탈은 카메라의 수평을 유지한 채 상하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페데스탈을 위로 움직이는 것을 페데스탈 업, 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페데스탈 다운이라고 합니다. 카메라 자체의 높이에 변화를 주어 피사체에 대한 시각적 원근감을 표현하는 영상을 만들어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붐 업 다운 또는 엘리베이터 업 다운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아크는 카메라가 곡선 또는 원형, 반원의 형태로 피사체를 중심으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둥글게 이동시키며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카메라가 왼쪽으로 돌면 아크 레프트, 오른쪽으로 돌면 아크 라이트라고 합니다. 아크의 촬영 시에는 피사체의 크기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각도만 변화를 줍니다. 이번 영상은 영상 촬영 시 비슷하지만 다른 카메라의 움직임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펜과 트럭의 비교입니다. 펜과 트럭은 가로선상에 있는 피사체를 보여준다는 점이 공통적입니다. 펜은 카메라의 헤드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좌우로 렌즈의 방향만 움직이고, 트럭은 카메라 자체가 움직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틸트와 페데스탈의 비교입니다. 틸트와 페데스탈은 세로선상에 있는 피사체를 보여준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틸트는 카메라의 헤드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하로 렌즈의 방향만 움직이고,
페데스탈은 카메라 자체가 상하로 움직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줌과 달리입니다. 줌과 달리는 Z축, 즉 앞뒤상에 있는 피사체를 보여준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줌은 카메라의 헤드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렌즈의 구경을 변화시켜 강조하고자 하는 피사체를 보여주는 것이며, 달리는 카메라 자체가 Z축, 즉 앞뒤로 움직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카메라가 고정이 된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과 카메라 자체가 움직이는 것, 이 차이가 비슷하지만 느낌이 다른 영상을 표현합니다. 오늘은 영상 촬영 시 인물을 중심으로 한 샷의 사이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샷의 사이즈는 롱샷, 풀샷, 니샷, 웨스트샷, 바스트샷, 클로즈업, 익스트림 클로즈업 또는 빅 클로즈업으로 나뉩니다. 롱샷은 피사체를 풍경에 두고 넓게 촬영하며 넓은 범위의 상황이나 환경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야기의 시작을 알려주는 샷으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카메라와 피사체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야기의 장소와 시간을 파악하기 좋습니다. 인물을 중심으로 롱샷의 촬영 시 화면에서 인물의 크기를 2분의 1 이하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풀샷은 인물의 전체적인 모습이 보이며 비율, 인물의 표정보다는 행동과 상태를 나타내는 샷입니다. 입고 있는 옷과 신발 등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외모나 스타일을 알 수 있습니다. 외모에서 느껴지는 정보들로 현재의 상태나 직업, 처한 상황 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니샷은 인물의 무릎 위에서부터 머리까지 보여주는 샷입니다. 풀샷보다는 조금 확대된 샷으로 표정까지는 자세하지 않지만 행동이나 동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웨스트샷은 허리 위부터 머리까지 보여주는 샷입니다. 인터뷰나 뉴스 등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샷으로서 적당한 행동과 팔 동작이 화면에 잘리지 않기 때문에 정보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나 사회자, 앵커 등의 기본 화면 사이즈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바스트샷은 인물의 가슴 윗부분부터 머리까지 촬영하는 샷입니다. 웨스트샷과 함께 가장 많이 쓰이는 샷 중 하나입니다. 웨스트샷보다는 조금 더 집중된 모습과 강조되는 부분에 사용함이 효과적입니다. 바스트샷은 인물을 잡을 때 자극이 없고 편안하게 인물을 관찰할 수 있는 샷입니다. 클로즈업은 인물의 얼굴 전체가 화면 가득히 찰 정도로 촬영하는 샷입니다. 인물의 표정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내면의 심리적 상태가 얼굴로 표현되는 표정 연기에 주로 사용합니다. 익스트림 클로즈업 또는 빅 클로즈업은 인물의 눈, 코, 귀 등 어느 한 부분이 화면에 가득 찰 정도로 촬영하는 샷입니다. 극도로 세밀한 표정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고 인물의 상황이나 느낌을 극단적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은 자연스러운 영상 편집을 위한 촬영 법칙 중 180도 법칙과 30도 법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180도 법칙은 한 씬 안에서 피사체와 다른 피사체 사이의 공간적 관계에 대한 기본 법칙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의 시선에 혼란을 주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피사체와 카메라 사이의 가상선인 이미지 라인을 기준으로 한쪽에서만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와 B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면의 경우 A가 왼쪽에 있고 B가 오른쪽에 있다면 B가 화면에 보이지 않아도 A는 언제나 오른쪽을 바라보아야 하며 같은 식으로 B는 항상 왼쪽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법칙이 지켜지지 않고 이미지 라인을 넘게 되는 경우 시청자는 화면상의 시공간을 이해하는데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다만 의도적으로 시청자를 혼란시키기 위해 규칙을 어기기도 합니다. 30도 법칙이란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동일한 피사체의 샷과 다음 샷 사이에 카메라는 최소 30도 이상은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 30도 법칙입니다. 동일한 인물을 찍더라도 여러 번 나누어 찍는 상황이 있을 때 한 샷을 찍은 다음 인물의 피사체를 원점으로 두고 30도 이상 벗어난 곳에서
그 다음 샷을 찍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칙을 지키지 않으면 카메라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사체만 급격히 변화하여 화면이 튀어 보이는 점프컷이 나타나게 됩니다. 카메라의 위치가 30도를 벗어났다 하더라도 앵글과 사이즈의 변화를 두고 촬영을 해야 자연스러운 샷의 연결이 됩니다. 대부분의 영화나 드라마는 30도 법칙을 따르고 있지만 일부 영화나 뮤직비디오의 경우 의도적으로 30도 법칙을 벗어나기도 합니다. 의도적으로 30도 법칙을 깬 대표적인 영화가 프랑스 감독인 장-르익 고다르의 내 멋대로 해라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카메라와 피사체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앵글에 관한 영상으로 피사체를 바라보는 카메라의 각도에 따라서 분류되며 다양한 분위기의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레벨은 피사체의 눈높이와 카메라의 위치가 같은 앵글로 편안하고 안정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눈으로 사물을 똑바로 서서 바라보는 각도로 인물의 상황 묘사에 적합합니다. 회화적 재미나 극적인 긴장감은 없으나 안정된 장면이 연출 가능합니다. 객관적인 시각을 요구하는 뉴스 프로그램 촬영 시 아이레벨로 촬영을 합니다. 아이레벨은 노멀 앵글이라고도 합니다. 하이 앵글은 피사체의 눈높이보다 높은 위치에서 내려다보는 각도로 촬영하는 것으로 공간의 묘사를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전체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의도로 사용을 하기도 하며 피사체의 촬영 시 피사체의 중요성을 감소시켜 내용상 작고 외롭고 나약한 모습을 표현합니다. 로우 앵글은 피사체의 눈높이보다 낮은 위치에서 올려다보는 각도로 촬영하는 것으로 건물이나 경관을 크고 웅장하게 보이고 싶을 때 사용을 하기도 하며 피사체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피사체가 역동적이고 강하고 지배적이며 위압감 있게 표현이 됩니다. 극단적인 하이앵글로 새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볼 때의 경치와 비슷하다고 하여 버드 아이 뷰라고 합니다. 도시나 자연의 전체적인 모습을 표현 가능하며 그 자체로 익스트림 롱샷이 됩니다. 전지적 시점을 표현할 때 사용하며 영화의 도입부에 많이 사용합니다. 최근에는 드론샷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버드아이 뷰가 멀리서 아래를 바라본다면 오버헤드샷은 피사체의 머리 위에서 거의 수직적으로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변 상황을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카드놀이나 운동 경기를 보여줄 때 많이 사용합니다. 탑샷이라고도 합니다. 더치 앵글은 카메라의 수평 각도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기울여 피사체를 촬영하는 걸로 영상이 대각선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역동적이고 흥미로운 장면을 연출할 수 있지만 수평이 깨어져 불안, 놀라움, 공포감, 불편한 느낌을 주어 비정상적인 심리 묘사나 왜곡된 상황을 표현합니다. 오블리크 앵글 또는 캔티드 앵글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엔 더 좋은 정보의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